중학교 때는 사춘기죠.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런 아이는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차 초등교사이자 두 아들의 엄마, 하쌤엄마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입니다. 초등학교는 부모님이 학습을 좀 관여했다면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제 공부가 몇 단계 점프를 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연습한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습관이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중등 가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초등에서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연습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중등에 가면 습관도 없고 공부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댈 곳은 학원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집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고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학원에 가서라도 뭐래도 듣고 와라 하는 식으로 이제 학원을 많이 보내기 시작을 하죠. 저는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보내다가 중학교를 처음 보내보다 보니까 감도 잘 안 오고 이제 학원을 한번 보내봤어요. 애가 처음으로 이제 수학하고 영어 학원을 가게 된 거죠. 초등 때는 안 다니다가. 그런데 나중에 폭발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 방에서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었어요. 수학하고 영어 학원이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죠. 근데 얘는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얘는 꼭 해야 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를 풀어도 끝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감당할 정도의 너무나 많은 양을 주는 그런 학원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 그때 119에 신고한 적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혹시나 뛰어내릴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119에 전화했더니 이렇게 차분하게 일단 아이 마음 안정시켜 주시고 마음이 가라앉힐 때까지 애를 자극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사히 집어하고 그런 다음에 좀 더 숙제가 적은 학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 중등맘들한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거는 학원을 애들 보낼 때 아이와 잘 협의해서 적당한 양의 숙제 그리고 자기 수준보다 약간 조금 높아서 자기가 뭔가 좀 배우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이하고 되게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는 모두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성향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저도 3살 터울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광자고 졸업하고 포스텍에 진학을 했고 동생은 일반고를 보냈는데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학원 가방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뭐 숙제도 겨우겨우 좀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자사고에 가서는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사춘기를 앓은 기간이 한 5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뛰어넘기는 힘들겠다. 일반고에 가서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좀 느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도 진로가 없었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트랙들이 많아서 진로가 확실한 아이들이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로에 대한 탐색이 좀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에 좀 일반고 가서 탐색해본 다음에 진로를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둘째는 일반고를 진학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이가 했죠. 엄마가 이러이러한 학교가 있고 이런 일반고로 갔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고 자사고로 갔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일반고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사춘기죠. 얼마나 어떻게 무사히 잘 넘느냐가 중고등학교 공부를 방향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없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학년제 때 얘는 찾은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야 돼서 공부도 굉장히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방황이 없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꿈꿨던 아이예요. 근데 온 가족이 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취미 정도지 선수 정도로 할 아이는 아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춘기가 그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애가 너무 안 예뻐 보이고 하니까 그 마음 내려놓는 책을 많이 일단 읽었어요.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법, 사춘기 슬기롭게 지내는 법. 근데 그때는 또 그쪽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해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아이가 사춘기를 앓고 있다면 양육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의 양육을 올바른 방법으로 초등 때 제대로 잘 해줬다면 사춘기를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뭔가 양육에 문제가 그동안 있었다면 사춘기 때 그게 골마 터져 나올 수 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무엇을 잘못했을까? 계속 저도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거를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아들 키울 때는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밤에 같이 봐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준다든지 하면서 아빠가 저와 아이의 그 중간다리 역할, 그래서 이 아빠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 그걸 처음 느꼈어요,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두 가지 유형으로. 외향적인 아이들은 반항을 많이 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춘기를 앓는 모습 중에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그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의욕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반항을 하면은 말싸움이라도 할 거고 컴퓨터 게임이라 하고 있으면은 그 게임이라도 뭔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침대에만 누워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가 가장 심각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는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사춘기를 겪을 때 아이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는 사실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이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이와의 관계. 공부 욕심은 사춘기를 겪을 때는 좀 내려놓고 애하고의 공감대를 잘 형성해 가면서 우리 엄마는 말이 통해. 이 정도만 만들어놔도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엄마들이 공부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관계마저 망쳐버리는 그 경우,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는 너를 좀 이해해봐야겠다. 그래서 너가 관심 있는 게 뭔지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 듣고 있으면 음악을 함께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얘를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애가 조금 반응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엄마랑 좀 더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 전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좀 변한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애가 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느꼈어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를 앓았다가 애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예비 고1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 나 이제 공부 좀 해야겠어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가 하던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어차피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던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딱 거치더니만 엄마 나는 국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국어 학원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봐서 이제 다니게 해줬고, 그리고 수학은 나 한번 인강으로 한번 해볼래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 골라서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거 내가 끊어줄게. 부모님들은 항상 선택지나 어떤 것을 제시만 해주고 중등 이상부터는 아이들 다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건 부모였지만 최종 선택은 너의 몫이야. 플랜을 짜고 애는 분명히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공부를. 근데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의욕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애가 선택했을 때 쭉 해나갈 수 있도록 고맙다는 말을 꼭 해줘요. 오늘 독서실 가는 거야, 공부하러? 와, 완전 고맙다 하면서 애한테 고마울 거리를 하나를 꼭 찾아서 그 아이가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 그 부모의 몫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는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사춘기를 겪는 아이로 인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아이로 인해서 제 그릇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춘기를 무사히 잘 건너시면은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다시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갖고 아이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다스리면서 사춘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